현재 복싱의 라운드는 12라운드입니다. 원래는 15라운드까지였습니다. 12라운드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의 영원한 챔피언 김두구 선수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은 바로 이 비운의 복서 김두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2년 강원도 고성 출신이었던 김두구 선수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자 17살 때 무작정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합니다. 구두 닦기, 투어 가이드 등 허드렛 일을 하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체육관에 들어가고 그렇게 복싱에 입문하게 되죠. 그 시절 복싱은 청년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옵션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두구 선수는 복싱의 재능을 보였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1980년 12월 이필구 선수를 10회 판정으로 승리, 한국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 그 이후 1982년 2월 28일 OPBF 동양 챔피언전에서 김광민 선수에게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동양 챔피언이 되었고, 이 경기 결과로 인해 WBA에서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당시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레이 맨시니에게 세계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김두구 선수가 진짜 랭킹 1위가 된 이유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바로 레이 맨시니가 소속된 프로모터 밥 에럼 때문이었는데요. 뛰어난 외모로 흥행성을 갖춘 레이 맨시니가 패배할 꼴을 볼 수 없었던 밥 에럼은 랭킹을 조작하여 맨시니의 타이틀전 상대로 하워드 데이비스나 에드윈 로자리오 등 위협적인 상대들을 모두 거르고 떡밥이나 다름없던 김두구 선수를 WBA 랭킹 1위로 올려놓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밥 에럼은 김두구 선수를 레이 맨시니의 타이틀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고, 이런 무리수를 던진 이유는 레이 맨시니가 CBS 채널과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이라도 레이 맨시니가 강한 상대와 싸우다 패배한다면 모처럼 맺은 TV 계약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약체인 김두구 선수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1982년 11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에서 김두구 선수는 레이 맨시니 선수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죠. 당시 김두구 선수는 관을 준비해놓고 간다, 패한다면 절대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인터뷰를 할 만큼 정말 간절해 보였고, 그리고 그 시합은 비극만 남긴 최악의 시합이 되고 말았죠. 당시 경기 상황을 보면 예상외로 9회까지 김두구 선수와 맨시니 선수가 호각을 보이며 멋진 승부를 펼쳤지만 10회 때부터 김두구 선수는 난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그 후 11회 13회까지는 경기가 일방적인 맨시니 선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3회에서 김두구 선수는 39회나 맨시니 선수의 정타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14회, 라운드를 알리는 공이 울리자마자 맨시니 선수는 김두구 선수에게 강력한 양훅을 적중시킵니다. 그렇게 김두구 선수는 다운되고 말았죠. 하지만 김두구 선수는 믿을 수 없는 정신력으로 링줄을 붙잡고 일어섰는데 주심이었던 리차드 그린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두구 선수는 다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김두구 선수는 내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그렇게 김두구 선수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두구 선수는 9회 때부터 눈이 풀려 있어서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정신력으로 14회까지 버틴 겁니다. 결국 자신의 인터뷰대로 패배 후에 링을 걸어 내려오지 않게 되었죠. 사후에는 김두구 선수는 어머니의 뜻대로 장기 기증을 하여 2명의 미국인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김두구 선수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두구 선수는 시합 몇 달 전에 약혼을 했었고, 시합 끝나면 결혼 예정이었으며 약혼녀는 임신 3개월 중이었습니다. 또한 김두구 선수의 어머니는 내가 가난해서 아들이 복싱을 시작했다라는 죄책감에 우울증에 빠졌고, 3개월 뒤 결국 내가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김두구 선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두구 선수의 새 아버지는 맨시니가 보상금으로 뭘 준다는 사기 전화에 걸려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인 300만 원을 피해 보았다고 합니다. 또 경기 심판 리처드 그린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임에도 계속 시합을 강행시킨 끝에 김두구 선수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7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대였던 레이 맨시니는 김두구 선수 장례식에 참석했고, 이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 1984년까지 WBA 라이트급 타이틀을 2번 더 지켰으나 1984년 6월 1일 리빙스턴 블랙블에게 타이틀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 후에도 여러 번 다시 도전했으나 모두 패하고 말았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구 선수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그의 커리어에 금강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었으며 라운드 후 휴식시간 역시 60초에서 90초로 30초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톱 제도가 도입되어서 링 밖의 닥터가 보기에 선수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양 선수 코너 측이나 주심과 상관없이 닥터의 정권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사이드의 링 줄도 3줄에서 4줄로 한 줄 늘려서 선수들이 넘어지면서 링 밖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결국 한 선수의 비극적 지향분을 먹고 나서야 이루어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극으로 끝이 났던 한 시합. 그것은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였던 시합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승자는 김두구 선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